장안의 화제가 거의 될 수도 있는 정도의 코너입니다, 이제. 네. 과학 같은 소리 하네. 아니죠. 과학하고 앉아있네죠. 네. 원종우 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지금까지 많은 히트작을 내셨어요. 아, 네. 정말 부담이 큽니다. 원래 과학 얘기만 했으면 됐는데, 과학과 시사를 엮는 바람에, 우리가 엮은 거 아니에요? 본인이 그런 아이템을 선정해 오는 바람에. 네. 오늘은 또 어떻게 엮일 것인가, 과학이. 오늘은 좀 진지하게 하려고요. 아, 그래요? 네. 계속 웃음을 추구하다 보니까 정체성도 흔들리고. 정체성이 뭐 딱히 있었나요? 그리고 이게 언젠가는 무리수를 두겠다 싶어서 한 번씩. 한 번씩 순수 과학을 얘기하기로. 뭐 그렇지는 않고요. 꼭 그렇지는 않은데. 네. 어떤 시사적인 포인트 좀 약한 아이템인가 보죠, 오늘은? 뭐 꼭 그렇지도 않은데요. 뭐야? 예.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뇌과학입니다. 저희 뇌과학 몇 번 했지만. 뇌과학? 한 번 정도 얘기했나요? 뇌과학은 여기저기서 등장했죠. 예. 네. 오늘은 어떤 뇌과학입니까? 오늘은 변절의 뇌과학. 변절자의 뇌 속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나를 좀 알아보겠습니다. 이게 실제로 연구가 된 거죠? 예, 뭐 물론 변절의 뇌과학으로 연구된 건 아니지만 사람이 왜 이렇게 바뀌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 뇌과학적인 연구가 실제로 이루어졌고요. 사람이 살다가 나이 먹어가면서 혹은 환경에 따라서 그렇죠. 기존의 입장을 확 뒤집는 많이 변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으니까. 변하는 거. 보통 사람은 잘 안 변한다고 하는데 예, 그렇게 많이 변할 때 뇌과학의 입장에서는 어떤 변화가 있는가? 그렇죠. 뇌과학과 진화의 관점에서 그런 연구가 있군요. 네. 요즘 사람들이 많이 잡혀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눈에 띄는 사람들이 좀 있는데요. 많이 잡혀 들어가요. 네. 과거에 꼭 잡혀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잘 안 잡혀 들어가는 게 문제죠. 네, 아직 많이 남았죠. 많이 남았어요. 개 중에는 사실 뭐 초질감 변하지 않고 네. 처음부터 지금까지 똑같이 나쁘게 살아온 사람들도 있습니다. 네, 있어요. 근데 최근에 구속된 두 분 중에 하나가 대표적인 케이스일 텐데요. 예. 그것이 알고 싶다에도 나오셨더라고요. 예, 일관되게. 예, 일관되게 사신 분이 있어요. 근데 이런 50여 년 전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변함없이 네. 쭉 그 길을 가신. 이런 분은 여기에는 해당되지 않고요. 네. 다른 쪽의 연구가 필요한 경우고, 예를 들어서 이제 정유라 대리 답안지 관련으로 잡혀 들어간 류철균 교수 있지 않습니까? 네. 이인화라는 필명으로. 등장할 때는 굉장히 큰 인기가 있었죠. 네. 이분이 젊었을 때 이상문학상을 받으셨어요. 네. 그리고 이런 소감을 남깁니다. 문학의 위대함은 새 시대의 변화에 편승하지 못하고 망해간다는 사실에 놓여 있다. 이 위대함과 망함의 형용 모순을 문학하는 사람들은 숙명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좀 어려운 얘기지만 네. 무슨 얘기냐면 세상이 어떻게 변하든 간에 문학은 그 속에서 자기 세계를 지켜가면서 망해간다. 이게 문학의 생명이고 숙명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랬던 사람이 몇 년 전 이대에서 강의하면서는 세상은 돈, 권력, 섹스로 들어갑니다. 사랑, 믿음 같은 건 아무 힘이 없어요. 그런 말 했대요? 예, 이런 말 했어요. 이게 뭐뭐로 돌아간다고요? 돈, 권력, 섹스. 권력, 섹스. 네. 욕망에 의해 돌아간다는 얘기는 그렇죠. 한마디로. 그리고 사랑이나 믿음 같은 건 아무 힘이 없다고까지. 아가페 같은 사랑을 믿어요? 하하,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대요. 이게 같은 사람인 거죠? 앞에 얘기랑 뒤에 얘기랑. 이게 이제 권력의 맛을 본 거 아니에요? 힘의 맛을 본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이제 왜 이렇게 변했을까를 우리가 좀 더 따져보자. 자연과학적으로. 네, 자연과학적으로. 또 한 사람 더 있지 않습니까? 그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네. 이 고3 때 담임교사의 말에 따르면 검사가 되고자 하는 이유를 물었을 때 정의로운 사회와 부정부패 없는 국가를 만들기 위해서라고 당돌 하리만큼 또박또박 말했대요. 정의로운 사회와 부정부패 없는 국가. 부정부패 없는 국가. 네. 네, 그래서 20살에 이분이 사법고시 합격하셨잖아요. 소년 등과라고 하나요? 소년 등과라고 하죠. 네, 굉장히 일찍 시작을 했고, 그런데 이후에 이분이 살아온 모습은 이거하고는 거의 정반대라고 해서. 지금 현재 기준으로 보자면 그것과 가장 먼 거리에 있는 분이 지금 지목되고 있죠. 지목. 그렇죠. 입증되지는 않았어요. 입증되지는 않았습니다. 지목만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박근혜 잠정 비대통령 측의 그 서석구 변호사라고 있잖아요.
잠정 비대통령. 제가 열심히 쓰는데 이거 왜 안 뜨죠, 이 말이요? 딱 정확하게 맞는 말 아닌가요? 저는 굉장히 와닿는 표현입니다. 잠정 비대통령. 네. 아직 비대통령은 아니고 잠정 비대통령이죠. 비대통령이 네. 될 수도 있는 거죠. 네. 이 서석구 변호사가 1981년 노무현 대통령이 변호사 시절 맡았던 불임 사건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 판사였죠, 이분이. 네. 부산 항림 사건이라고 네. 이 영화 변호인의 이제 소재였죠. 네. 네. 이때 무죄 판결 내리고 가벼운 형량 내려서 화제가 된 인물입니다.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영화에서 좀 정의롭게 묘사가 되고 하는데 네. 나중에는 그 무죄 판결이 잘못되었다고 주장을 하고 본인이 내린 네. 판결인데 그때 이제 좌파에 경도되어 있었다. 좌파 용도되어 있었다. 거기서 끝나는 정도가 아니고 5.18 때 북한군이 개입했다. 굉장히 극악한 주장이죠. 사실. 예, 막 나가신 거죠. 네. 그래서 지금도 이제 그런 관점에서 활동하고 계시고요. 네. 그 박근혜 대통령을 예수하고 비유하신 분. 네, 바로 그분입니다. 그 밖에도 정치판에 그런 사람들 많습니다. 뭐 노동운동, 민주화운동 하다가 기득권 세력의 일원이 된 분들 많고. 저쪽에서 넘어온 분들보다는 이쪽에서 넘어간 사람이 더 많아요. 네. 네. 뭐 정의의 검사, 변호사, 판사하다가 뭐 이상하게 된 사람들. 네. 일일이 이름을 열거하진 않겠지만 현역 의원이나 도지사 뭐 아마 이 자리에 오신 분들 중에도 그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요. 네. 어쨌든 이쪽 진영인가 싶었는데 어느 네. 순간 저쪽 진영에 가 있는 분들 그러니까요.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걸 이제 우리가 그냥 타락했다, 변절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자연과학적으로, 뇌과학적으로 접근을 해보자 그런 얘기고요. 사실 우리가 그 지조를 갖고 사는 거, 그러니까 성격이나 성향이 변하지 않으면 생존 측면에서 되게 불리합니다. 생존의 측면에서 뭐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사육신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사육신. 네. 예, 다 죽었잖아요. 아니 모든 인간은 죽지만 일찍 죽었죠. 네, 자연 수명보다 일찍 힘들게. 돌아가셔서, 네, 힘들게 돌아가셨죠. 또 신숙주 이런 사람은 이제 환경에 적응하면서 오래 살고 네. 후손들을 이제 남기어서 네. 또 굉장히 그 진화적으로 유리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죠. 이게 진화적 관점에서 해설하시려는 거구나. 예, 진화하고 뇌과학인데요. 이 상황에서 사육신 상황에서는 이제 세조가 선택합인 거죠. 네. 예, 세조에 적응하면 살고 적응 못하면 죽는 자연의 선택합처럼. 네,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과일이 나무 위에만 달려 있으면 목이 길어져야 살아남는 선택합이 있는 건데 그런 유의 거죠. 네. 그런 거를 이제 선택합이라고 너무 전문 용어로 사용하시는 것 같은데. 네, 지난번에 한번 얘기해서 네, 그래요? 아실 줄 알았어요. 어쨌든 그런데 이제 이 변하는 조건이나 상황에 적응을 못하면 도태가 되는 게 진화론의 기본 법칙인데요. 이걸 이제 독일의 뇌과학자인 네. 닐스 비르바우머라는 네. 사람이 이름까지 외울 정도인가요? 그렇게 유명한 사람은 아닙니다. 네, 그럼 알겠습니다. 넘어가고요. 이 적응을 위해서 인간이 자기 삶 속에서 적응을 위해서 뇌의 가소성이라는 걸 갖게 됐다고 얘기를 해요. 무슨 의미인가요, 그게? 그러니까 뇌가 새로운 요구에 적응하고 방향을 정립하고 새로운 가치가 나타났을 때 그걸 그 자체로 받아들이는 그런 유연함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뇌는 살아남아야 하니까. 인간의 뇌가 네. 그런 식으로 발전을 했다는 거죠. 네. 이걸 유연성이라고 말할 수도 있는데 어떤 상황에서는 뭐 바로 기회주의와 동의어가 될 수 있습니다. 그걸 뭐 과학적으로 표현했을 뿐인 거죠. 예. 네, 그렇죠. 뇌는 유연하게 작동을 하는 것이고 현실 세계에서 보면 기회주의로 드러나는 네. 거죠. 네. 이걸 다른 동물들은 이런 능력이 없어요. 예, 새로운 가치가 생기고 새로운 변화가 생겼을 때 우리처럼 유연하게 적극적으로 적응하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럴 것 같네요. 네, 인간의 뇌는 이제 그런 능력을 가짐으로써 또 적응하고 살아남는 그 힘을 갖게 된 거죠. 자기 합리화의 능력이기도 하죠. 한마디로 예, 하면. 그렇죠. 네. 그렇게 이제 생존 본능이기도 하고. 네, 문명과 문화 속에서 버텨나가는 힘을 갖게 된 건데 사실 뇌라는 게 되게 유연해서 세상의 모든 것을 전부 생각과 행동의 지침으로 잡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합리화를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어떤 상황에서도. 네. 어떤 것도 이유를 댈 수 있다는 거죠. 어떤 것도 이유를 댈 수 우리 있습니다. 선조들은 핑계 없는 무덤 없다 이렇게 표현했죠. 바로 그런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유철군, 뭐 우병우 이런 사람들의 이해하기 힘든 변화들이 바로 생존을 위해서 뇌가 적응한 결과입니다. 어릴 때는 이런 줄 알았는데 세상이 네. 그렇지 않아서 여기에 맞춰야 내가 살아남겠네 그렇죠. 라는 이유를 그럴듯하게 스스로도 속일 만큼 설득할 만큼 머리들이 좋다 보니까 네. 자기도 이렇게 설득해버리는 거죠. 네. 우리 보통 사람들은 그냥 좀 현실적이 되는 정도에 끝나잖아요. 네. 근데 이분들은 좀 지나치게 적응을 하고 이게 뇌과학의 관점에서 보자면 네. 특히 뇌가 이제 굉장히 유연한 분들이네요. 굉장히 유연한 머리가 좋은 분들입니다. 네. 특히 이제 권력이나 명예, 돈에 가깝게 있던 사람들을 그것을 위한 욕망에도 적응이 되는 거고요. 네. 근데 방금 이제 얘기하는 톤을 들으시면 아시겠지만 뭐 이 사람들은 그 진화의 법칙에 맞게 뇌의 회로가 변한 거거든요. 네. 뇌가 정말로 회로가 변합니다. 물리적인 회로가. 그래서 적응 잘해서 부와 권력을 누리게 된 거기 때문에 생물학적으로는 하나도 잘못된 게 없습니다.
생물학적으로 잘못한 게 없죠. 네. 살아남으려고 한 건데요. 그럼요. 이게 진화의 법칙이고요. 네. 너 그거 지키다가 대학 교수 그만둘래? 아니면 민정수석 안 할래? 아니면 당연하죠. 그거 지키고 민정수석 대학 교수라는 명예를 계속 유지할래? 네. 그거잖아요. 그렇죠. 둘 중에 뭐가 나? 그런데 이제 거기서 뭐 철학적 가치를 얘기하기보다는 아무도 모르는 마음속의 일이니까 네. 뭐 머리들이 좋으니까 자기 합리화를 해가지고 이것이 뭐 민족을 위한 일이고. 네. 그럴 수도 있는 거고요. 네. 그렇게 적응을 하는 건데 생물학적으로는 그래서 우리가 비판할 일이 아니다. 라고 얘기할 수 생물학적으로. 있죠. 네. 근데 그런데 말입니다. 네. 그런 관점에서 지구상에서 가장 환경에 잘 적응해 살아온 생물이 뭔지 아십니까? 인간이라고 광고하셨잖아요. 지구상의 전체 역사를 봤을 때요. 전체 역사를 봤을 때. 네. 여기서부터 웃기는 포인트 같은데 안 웃기기만 해봐라. 가장 이런 식으로 잘 적응해온 존재가 있습니다. 바로 바퀴벌레죠. 2억 년간 거의 변하진 않았어요. 2억 년간. 네. 심지어 바퀴벌레는 뇌가 변하는 정도가 아니고 뇌를 뜯어내버려도 삽니다. 그래요? 예, 실제? 정말 무서운 개체적 적응력이죠. 아니 그럼 뇌가 무슨 기능을 하면 내가 없어도 살아남으면? 얘는 머리를 뜯어도 오래 삽니다. 머리 없어도? 예. 본능만으로도 그냥? 네, 본능만으로도 뭐 핵무기가 터져도 살고요. 핵무기가 직접 맞으면 죽겠죠. 뭐 불에 타면 죽겠지만 네. 방사능 정도에는 끄떡없이 버틸 수 있고 네. 이런 식으로 2억 년을 버틴 게 바퀴벌레죠. 그게 개체 중에 가장 오래 살아남은 고동 생명체입니까? 변하지 않고 이제 아메바나 세균 이런 거 말고. 네, 그런 거 말고 네. 그러니까는 변하지 않고 그 개체의 적응력이 너무 뛰어나니까 네. 이게 다르게 변하지 않아도 계속 그 상태로 2억 년을 버틸 수가 있었던 거예요. 껍데기는 비슷한데 어쨌든 적응을 계속 해가면서 적응을 계속하면서 그러니까 개체로서 우리는 이제 진화란 건 원래 세대가 바뀌면서 적응을 하는 건데 네. 바퀴벌레는 개체로서 원체 적응을 잘하기 때문에 진화하면서 안 바뀌면서도 계속 그 모습 그대로 2억 년을 올 수가 있는 거죠. 위대한 생명체네. 위대한 생명체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주장하는 바는 이런 분들을 바퀴벌레에 비유하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직접적인 관련성은 없고요. 다만 저는 이제 생물학적 얘기를 할 뿐이고요. 근데 우리가 이런 능력이 참 부럽잖아요. 적응하는 능력. 네. 그죠? 살아남는 능력. 근데 이제 여기서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그래서 이제 바퀴벌레는 아직도 바퀴벌레로 남아있고 우리는 인간이 돼 있는 거죠. 저런 능력이 우리가 없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말이죠. 네. 이 뇌과학까지는 괜찮았어요. 뇌과학까지는 괜찮은 그 자체로 괜찮은데 이것을 시사를 연결하기 위해서 무리하게 바퀴벌레를 끌어들이면서 바퀴벌레로 연상되는 것을 어떻게든 연결 지원을 하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닐스 비르바우머의 그 저작에 실제로 바퀴벌레가 이렇게 예로 들어 있습니다. 그래요? 차라리 그럼 닐스 비르마우로 외우는 게 낫겠어요. 오늘. 네네. 닐스 비르마우요? 닐스 비르바우머. 닐스 비르바우머. 네. 닐스 비르바우머가 사람이 이렇게 변절하는 것은 다 이유가 있는데 한마디로 말해서 뇌가 워낙 유연해서 그런 거다. 그렇죠. 환경에 적응하려고. 네. 그러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굉장히 기회주의적이고 그리고 뭐 세태 영합하고 이런 사람들 보면 당신은 닐스 빌마우적이야. 뭐라고요? 빌바우머? 네. 빌바우머적인 인간 이렇게 불러야 되는. 뭐 아무도 무슨 말인지 모를 테고요. 반박을 못할 거 아닙니까? 네, 뭐 그러시던가요. 저는 안 그래요. 저는 차라리 바퀴벌레라는 표현을 쓰는 게 훨씬 더 와닿을 것 같아요. 닐스적이야가 낫나요? 아니면 빌바우머적이라가 낫나요? 요거는 예, 정확하게 말하면 비르바우머입니다. 비르바우머 너무 길어요. 그러면 당신은 비르적이야 이렇게 하죠. 그러시던가요. 비르적이야. 딴 데 가서 하지 마세요. 아무도 못 알아듣습니다. 여기 핵심은 이겁니다. 핵심은 인간의 이건 이제 진화 심리학이나 그 영역에서는 이거 많이 다루죠. 이런 비슷한 얘기들을 다루죠. 네. 네. 어떻게 인간이 살아남고 네. 뇌가 거기 어떻게 적응해 왔는가. 뭐 그리고 남녀의 차이도 많이 다룹니다. 여기서 네. 남자는 얘기는 다음에 해야 되는 긴 이야기거든요. 네. 근데 이제 진화 심리학 영역도 되게 재밌는데 그 관점에서도 풀어볼 수 있는 것 같은데 하여튼 유사하게 오늘 풀어본 얘기는 뇌과학의 관점에서는 내가 무척 유연한 사람들이 네. 그리고 그분들이 대부분 머리가 좋은 사람들인데 네. 그분들이 이렇게 입장을 확 바꾼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분들이 사실 바퀴벌레와 같이 적응을 잘해서 계속 밀고 가겠습니다. 가슴이 없어도 살아남고 머리가 없어도 살아남는 그런 초월적인
수억 년을 사는 초월적인 존재가 되시려던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지만 우리는 그냥 사람으로 살다 죽자. 네, 이게 결론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아이템은요. 저는 이렇게 판정합니다. 실패. 하지만 비르적이다. 예. 비르적이다. 저는 편 하나 건지고 지금까지 오늘은 실패한 원종우 씨였고요. 네, 다음 주는 성공하겠죠. 저는 김어준이었습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 네,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뇌과학입니다. 저희 뇌과학 몇 번 했지만 뇌과학. 한 번 정도 얘기했나요? 뇌과학은 여기저기서 등장했죠. 예. 네. 네. 오늘은 어떤 뇌과학입니까? 오늘은 변절의 뇌과학. 변절자의 뇌 속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나를 좀 알아보겠습니다. 이게 실제로 연구가 된 거죠. 예, 물론 변절의 뇌과학으로 연구된 건 아니지만 사람이 왜 이렇게 바뀌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 뇌과학적인 연구가 실제로 이루어졌고요. 사람이 살다가 나이 먹어가면서 혹은 환경에 따라서 그렇죠. 기존의 입장을 확 뒤집는 많이 변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으니까. 변하는 거. 보통 사람은 잘 안 변한다고 하는데 예, 그렇게 많이 변할 때 뇌과학의 입장에서는 어떤 변화가 있는가 그렇죠. 뇌과학과 진화의 관점에서 그런 연구가 있군요. 네. 요즘 사람들이 많이 잡혀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눈에 띄는 사람들이 좀 있는데요. 많이 잡혀 들어가요. 네. 과거에 꼭 잡혀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잘 안 잡혀. 정의로운 사회와 부정부패 없는 국가. 부정부패 없는 국가. 네. 네, 20살에 이분이 사법고시 합격하셨잖아요. 소년 등과라고 하나요? 소년 등과라고 하죠. 네. 네, 굉장히 일찍 시작을 했고, 그런데 이후에 이분이 살아온 모습은 이거하고는 거의 정반대라고 해도 지금 현재 기준으로 보자면 그것과 가장 먼 거리에 있는 분이 지금 지목되고 있죠. 그렇죠. 입증되지는 않았어요. 입증되지는 않았습니다. 지목만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박근혜 잠정 비대통령 측의 그 서석구 변호사라고 있잖아요. 잠정 비대통령. 제가 열심히 쓰는데 이거 왜 안 뜨죠, 이 말이요? 또 정확하게 맞는 말 아닌가요? 저는 굉장히 와닿는 표현입니다. 잠정 비대통령. 네. 아직 비대통령은 아니고 잠정 비대통령이죠. 비대통령이 네. 될 수도 있는 거죠. 네. 이 서석구 변호사가 1981년 그 노무현 대통령이 변호사 시절 맡았던 불임 사건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 판사였죠, 이분이. 네. 부산 항림 사건이라고 네. 이 영화 변호인의 이제 소재였죠. 네. 이때 무죄 판결 내 장안의 화제가 거의 될 수도 있는 정도의 코너입니다, 이제. 네. 과학 같은 소리 하네. 아니죠. 과학하고 앉아있네죠. 네. 원종우 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지금까지 많은 희생을 내셨어요. 네. 정말 부담이 큽니다. 원래 과학 얘기만 했으면 됐는데 과학과 시사를 엮는 바람에 우리가 엮은 거 아니에요. 본인이 그런 아이템을 선정해 오는 바람에 네. 오늘은 또 어떻게 엮일 것인가 과학이. 오늘은 좀 진지하게 하려고요. 그래요? 네. 계속 웃음을 추구하다 보니까 정체성도 흔들리고 정체성이 뭐 딱히 있었나요? 그리고 이게 언젠가는 무리수를 두겠다 싶어서 한 번씩 순수 과학을 얘기하기로. 뭐 그렇지는 않고요. 꼭 그렇지는 않은데 네. 어떤 시사적인 포인트 좀 약한 아이템인가 보죠 오늘은? 뭐 꼭 그렇지도 않은데요. 뭐야? 예. 들어가는 게 문제죠. 네, 아직 많이 남았죠. 많이 남았어요. 그 중에는 사실 뭐 초질관 변하지 않고 처음부터 지금까지 똑같이 나쁘게 살아온 사람들도 있습니다. 네, 있어요. 네. 최근에 구속된 두 분 중에 하나가 대표적인 케이스일 텐데요. 네. 그것이 알고 싶다에도 나오셨더라고요. 일관되게. 일관되게 사신 분이 있어요. 네. 50여 년 전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변함없이 네. 쭉 그 길을 가신. 이런 분은 여기에는 해당되지 않고요. 네. 다른 쪽의 연구가 필요한 경우고, 예를 들어서 이제 정유라 대리 답안지 관련으로 잡혀 들어간 류철균 교수 있지 않습니까? 네. 이인화라는 필명으로. 등장할 때는 굉장히 큰 인기가 있었죠. 네. 이분이 젊었을 때 이상문학상을 받으셨어요. 네. 그리고 이런 소감을 남깁니다. 문학의 위대함은 새 시대의 변화에 편승하지 못하고 망해간다는 사실에 놓여 있다. 이 위대함과 망함의 형용 모순을 문학하는 사람들은 숙명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좀 어려운 얘기지만 네. 무슨 얘기냐면 세상이 어떻게 변하든 간에 문학은 그 속에서 자기 세계를 지켜가면서 망해간다. 이게 문학의 생명이고 숙명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랬던 사람이 몇 년 전 이대에서 강의하면서는 세상은 돈, 권력, 섹스로 들어갑니다. 사랑, 믿음 같은 건 아무 힘이 없어요. 아, 그런 말 했대요? 예, 이런 말 했어요. 이게 뭐뭐로 누구요? 돈, 권력, 섹스. 권력, 섹스. 네. 욕망에 의해 돌아간다는 얘기는 그렇죠. 한마디로. 그리고 사랑이나 믿음 같은 건 아무 힘이 없다고까지. 아가페 같은 사랑을 믿어요? 하하,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대요. 이게 같은 사람인 거죠. 앞에 얘기랑 뒤에 얘기랑. 이게 이제 권력의 맛을 본 거 아니에요? 힘의 맛을 본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이제 왜 이렇게 변했을까를 우리가 좀 더 따져보자. 자연과학적으로. 네, 자연과학적으로. 또 한 사람 더 있지 않습니까? 그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네. 이 고3 때 담임교사의 말에 따르면 검사가 되고자 하는 이유를 물었을 때 정의로운 사회와 부정부패 없는 국가를 만들기 위해서라고 당돌하리만큼 또박또박 말했대요.